결핍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얼마 전 한 기업인을 만났는데 흥미로운 말을 한다. 제가 창업자들의 자제들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대개 3대부터는 기업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결핍이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1세대처럼 결핍을 직접 겪어보지도 못했고 2세대처럼 옆에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탄생에서부터 모든 가정이 풍요로웠습니다. 좋은 환경에 좋은 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쉽게 CEO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과 결핍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위기 의식이나 강렬한 절실함이 없습니다. 결핍이 상한 뿐 아니라 결핍된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800만이 넘는 나라, 조금 넘는 나라지만 스타트업이 6천 개 이상이며 세계 최고의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전수상 페레즈는 이렇게 된 비결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천연 자원도 기존 사업도 아무것도 없었기에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은 굶어 죽거나 성공했어야 했다. 이에 척박한 땅을 일구어 가수를 심고 사막의 우물을 팠다. 물 부족과 싸우기 위해 물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방울 물주기와 같은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후 이 기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혁신 중 하나가 되어 수출되었다고 한다. 자원이 없었기에 근육보다 머리를 더 의존하게 되었고 그들 딴속에서가 아닌 자신의 머릿속에서 더 큰 보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봐도 내가 부족하고 결핍할 때 더 많이 생각하고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했다. 자신의 부족과 결핍이 결국 자신의 강함이 되었다. 암기력이 부족하니 세세한 것을 기억 못해서 손해보기도 했지만 대신 큰 맥락을 기억하고 요약하는 훈련이 되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니 인맥을 넓게 만들지 못했지만 책을 읽고 사색하여 사고를 단련시키는 시간을 더 얻게 되었다. 덕분에 SNS도 하게 되어 온라인 인맥도 넓어졌다. 어렵고 위기인 조직들만 맡게 되어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덕분에 이를 변화시키는 법을 습득하게 되었고 오히려 부족함이 없을 때 게을러지고 방만하거나 교만하게 되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므로 결핍이 올 때 이를 고통이나 원망이 아닌 우리의 미래 가능 기회로 본다면 우리의 미래에 더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이런 구정이 있다. 내가 약할 때 바로 내가 강한 것이다.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업무의 신이 집에 가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예전에 한 남자 직원이 있었다. 말도 조용하게 하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결론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크리스마는 전혀 않았다. 그래서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인기도 별로 없었고 업무 관련해서는 내게 구박도 좀 받았다. 이야기할 때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직원이 사적인 영역에서는 인기가 많았고 여자친구도 많았다. 한두 번 만난 후에는 좋다고 따라대는 여성도 많았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누나들 사이에서는 잘하면서 여성들과 대화를 편해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났던 것이다. 그는 술 없으면 10분도 대화가 안 되는 일반적인 남성과 달리 술 한 잔을 하지 않으면서도 여성과 몇 시간씩 대화가 가능했다. 대개 조직에서 일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태도가 몸에 배어있다. 결론과 핵심만 듣고 빠르게 판단하기. 비용, 효과 계산으로 대안 중 최상한 선택하기. 감정이나 불필요한 일에 시간 소모하지 않기. 냉정함 유지하기. 즉, 최소의 시간으로 논리로 가장 빠른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에 익숙하고 직원들과 짧고 명료한 대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지시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 익숙하다. 효율과 논리에 익숙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사람들이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엉망이 되곤 한다. 자녀들이나 부모, 자녀, 형제, 배우자나 애인들이 이런 방식을 좋아할 리가 없다. 그들은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이 아니다. 자녀가 아빠 짜증나라고 하고 배우자나 애인이 나 힘들어라고 할 때 결론이 뭐야, 대안이 뭐야, 요점이 뭐야 이런 답변이 통할 리가 없다. 짜증나면 나가 놀아, 힘들면 잠을 더 자, 아프면 약 먹어 이런 솔루션 중심의 대화 방식도 통할 리가 없다.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또는 뒹굴거리면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지시하는 방식 또한 환영받지 못한다. 결국 직장에서는 펑펑 날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집에 가면 독재자, 짜증남, 무심남, 소시오패스, 이기주의자,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인정 없는 사람, 권위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중인격자로 비판받기도 한다. 저 사람은 밖에서는 멋져 보이지만 다 가짜야. 아빠는 위선자야. 기업 임원뿐 아니라 목사, 교사,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가들 중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 나도 얘는 아니다. 그러면 그가 가짜고 위선자이고 이중인격자인가?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중인격인 아니기에 어려운 것이다.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이 각각 통하는 법칙이 다르다.